는 제대로 보는 적천수 천리 2권 405페이지 임종환 역 사주책에서 발췌한 명조입니다. 이 명조에 대한 것은 우선 분석하기 이전에 신강신약을 나눠보겠습니다. 을목이 일간이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25점입니다. 그래서 25점을 계산하겠습니다. 플러스 25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있죠.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몇 점입니까? 65점이죠. 그래서 65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점입니까? 130점이죠. 그래서 플러스 130점. 그 다음에 해수도 수는 전부 목을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목의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다 인수 또는 인성 뭐 이렇게 하죠. 이제 편인 뭐 정인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들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해수가 을목을 생하니까 이것이 140점입니다. 플러스 해보죠. 140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플러스해서 이 해수가 또 155점이에요. 155점. 플러스 요 자수가 125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125점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25, 60, 90이죠? 130, 140, 이 밑에가 550이에요. 밑에까지가 다 550입니다. 550에 90이니까 640이죠? 640이죠. 그럼 무조건 신강이라고 봐야죠. 다른 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신강입니다. 그러면 신강하면 뭐를 찾아야죠? 식재관입니다. 식재관. 식신상관, 식신상관, 재성, 그 다음 관성을 찾아야 돼요. 식재관. 용신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봅시다.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느냐? 네?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느냐 봅시다. 병화를 을목이 생해주죠. 그러니까 용신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주 보시면서 사주가 계절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절학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해월의 간목 아닙니까? 해월의 간목이니까 추운 해월이 언제입니까? 음력으로 10월, 양력으로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계절이죠. 추운 계절에 을목이 태어났으니 병화가 필요하다. 계절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근데 이 병화가 쓸 수 있는 병화인지는 알아야죠. 이 병화를 쓸 수 있는 병화인지는 한번 보자고요. 제가 그 전에 다른 강의에서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지경 같을 동 한 가지 동 같을 동 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지 동지의 경우에는 겹쳐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수가 있죠. 이게 동지입니다. 동지가 같다. 그럼 이게 긴첩하게 돼요.
얘한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멀리 이격돼 있다 하더라도 이미 병을 극하게 돼요. 자자 임극병. 병을 극하게 됩니다. 병을 극하게 되니까 병은 을목이 생하고 있지만 병은 지지에는 근이 없어요. 이렇게 지지에 근이 없는 경우 병이 이미 와서 병을 치면 병은 쓸모가 없어져. 이 사주에는 쓸모가 없어져. 용신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병화는 용신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동지로 인해서 이미 병을 칩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격되어 있는 이미 병을 칠 수는 없어요. 근데 자수가 이 지지가 똑같아. 그래서 그걸 동지라고 그래요. 동지로 인해서 이미 병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병화는 용신이 안 됩니다. 근데 계절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보면 병화를 용신으로 잡을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이 기신인지 시신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기신인지 시신인지는 금은 밑에 지지에는 아무런 근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건 용신으로 삼을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용신이 아니라도 그 목을 극하게 되면 이건 기신이에요. 응? 목을 극하면 기신이야. 이거는 병인 거죠. 병. 신금이 을을 극하면 병이 돼요. 그러면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되겠죠. 약이 있으면 이제 약을 쓰려고 그러면 화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을해니까 수생목해서 을목은 성이냐 성이냐. 그러니까 화를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이게 병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금은 이 간지는요 움직이는 게 천간이 다른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지지가 방향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금은 을을 극할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금생수합니다. 금생수해요. 그래서 이걸 탐생만극이라고 합니다. 생을 탐해서 극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동지가 있어요. 해가. 그럼 겹친다 그랬죠. 그러면 신이 을을 극할 것 같지만 신은 또한 다시 해수를 생해요. 금생수를 생합니다. 밑으로. 그래서 탐생만극해. 또 그래서 신은 을을 치지 않습니다. 극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신금은 기신이 아니라는 소리가 돼요. 금생수해서 임수로 수로 흡수돼 버립니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용신은 아니야. 그죠? 만약에 위에 토가 있어서 토생금 했다 그러면 금을 쓰겠지. 금이 용신이겠지만 토생금이 없어. 위에도 없어. 밑에 있으면 또한 금이 용신이겠죠. 근데 그것도 없어. 이 금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금생수로 해서 흡수되는 겁니다. 이렇게 흡수되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성만 있고 인성이 다고 그리고 을목 하나야. 인성이 뭡니까? 생해주는 거예요. 일간을 생해주는 걸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수만 5개. 이렇게 인수만 5개고 하나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인수가 많은 형태는 모자멸자라고 합니다. 모자멸자는 뭐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망치는 거야. 모자멸자. 자애로울 자자거든요. 모자멸자. 이게 이제 모자멸자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수하고 모군이 좋겠지만 수가 너무 많아서 수가 와서 목을 생해도 별로 그렇게 하나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수가 이렇게 많으면 수다 목부라고 그러거든요.
수가 많아서 목이 떴다. 이럴 때는 모군이 와야지 좋은 겁니다. 모군이.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군뇌신생이라고 있습니다. 군뇌신생. 이 군뇌신생이 있는데, 군뇌신생은 뭐냐면 여기 위에 토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성이 인성을 극하거든요. 토가 있어서 토가 뿌리를 내리고 수를 극하면 그거는 이제 군뇌신생이 돼요. 수가 세력이 강할 때. 근데 토가 없는 경우, 또는 토가 있어도 유기하지 못한 경우, 밑에 근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모자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놨는지를 적천수에서는 어떤 해설을 해놨는지 한번 봅시다. 유업이 잠업 풍유하였는 바. 유업이라는 게 뭐죠? 상속의 잠옷 풍부가 있다 이거죠. 을묘갑인에는 그 기류에 수능하여 그 기를 납수하니 입학하고 보름하였으며. 보름은 공부 잘하면 상 받는 거죠. 이런 그런 얘기예요. 사람과 재물이 같이 늘어났고 가도가 날로 융성하여 졌다 그랬죠. 그런데 병운을 만나냐. 이거 계절학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병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한번 봅시다. 병화가 정말 좋은지. 수화가 교전하니 형처극자. 처와 자식에게 극을 하고 형이었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무 이상 하였다. 지눈에 축수하여 재앙이 없었으나. 지눈에는 자진합하니까 축수하여 재앙이 없었으나 정사운에는, 이게 화운이에요. 연달아 화재를 2번이나 만나서 가산이 깨지고 없어졌으며 그리고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사주명리를 공부하실 때 계절학이라고 딱 못 받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병화가 있고 쓸 수 없는 병화가 있어요. 그걸 우선 따져야 됩니다. 이게 사주명리학은 정밀한 학문입니다. 정밀한 학문이라서 정밀하게 공부하셔야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대충 따지면 이건 엉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들을 전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이사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정쩡한 실력으로 남이사주 봐서 엉터리로 보면 사업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운에 좋다고 하라고 해서 망해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한번 봅시다. 을목일간에 만국이 인수님. 인수가 수예요. 수생목하니까. 인수는 생해주는 걸 얘기해요. 인수. 수생목. 인수하니. 인수인이 모자멸자격으로. 모가 자애로워서 자식을 멸한다. 너무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강하고. 병화는 임수로부터 극을 받아 가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아까 동지로 인해서 임수가 멀리 있어도 병화를 극하게 되죠. 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자멸자. 인수가 많고 이를 저지할 재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인수가 많고 인수가 많죠. 이를 저지할 재성이 없는 경우를 모자멸자라고 하고, 재성이 있으면서 유기한 경우엔 군뇌신성이라고 하죠. 군뇌신성. 모의 성정을 거스르기 때문에 화운에 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자멸자라는 것은 인수가 많아서 병이 된 것이에요. 된 것으로 군뇌신생. 군, 임금이 신하를 신뢰해서 신이 생하는 거예요.
응? 군내신생이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군내신성은 재성을 용하여 인수를 제어할 수 있는데 재성이 인수를 극하거든요. 그래서 제어할 수 있다고 그런 겁니다. 제어할 수 있는데 모자 멸자는 재성이 있어도 유기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없는 경우도 모자 멸자지만 재성이 있어도 밑에 근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자 멸자라는 겁니다.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사주명리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강의할 거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